혹시 유제 문제들 가운데서 처음까지 문제들 가운데서 이상한 거 불편한 거 있었을까?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할게. 얘들아, 도형과 도형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뭘 찾는 거라고 그랬어? 서로 교점. 도형과 도형의 교점의 개수.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서로 기울기가 같으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직선은 서로 만나지 않는다. 교점의 개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두 직선은 하나의 교점을 갖는다.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그 다음에 일치하는 두 직선 같은 경우에서는 교점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을 썼죠. 자, 다음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2차 함수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짠, 짠. 만나지 않는다. 맞아요? 짠, 짠. 이런 경우는 뭐? 접한다. 접한다. 짠, 짠. 이런 경우는 뭐?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접한다 하고 만난다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직 안 배웠어. 오케이? 다음 곡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때 직선. 이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을 갖는다. 그치? 그리고 나서 3학년 2학기 때 원이라고 하는 녀석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원과 만나지 않는 하나의 직선을 얘기를 할 거야. 그리고 주어진 녀석을 평행하게 이동시켜서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원과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었지, 그치? 이런 경우 우리는 이 직선을 뭐라고 불렀지? 접선이라고 불렀어. 이와 같이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뭐라고 부르지? 할선이라고 불렀어. 네. 맞아? 네. 이 할선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원의 일부를 뭐라고 부른다? 호. 네. 그리고 원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요 성분을 뭐라고 부른다? 현. 현과 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모양을 활골. 그리고 반지름과 반지름 그리고 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도형을 부채꼴. 그리고 이 점을 우리는 무슨 점? 접점. 원에서의 반지름과 접선은 서로 수직. 3학년 2학기 때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자 평행하게 살살살살 움직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고 안 만나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 중간에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거야. 살포시 닿는다. 그치?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을 접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때의 점을 접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넘어갔어. 그치?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원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방정식이 주어졌죠. x, y는 0이라고 하는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죠. 그리고 나서 직선 y는 m 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이 주어져 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원의 방정식에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직선을 대입하게 되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은 어떤 문자에 관한?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등장하게 될 거고 2차 방정식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하는 녀석을 판별식으로 판단할 수 있었지.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이 생긴다. 중근을 갖는다.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판별식이 0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판단한다는 거거든. 어때? 기본 개념으로는 알고 있는 개념들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지, 그치? 네. 근데 막상 계산하려면 좀 빡치자. 왜 계산이 많잖아. 왜 x 값이랑 y 값이 둘 다 방정식이 있는데 어떻게 판별식을 써요? y 자리에다 mx 플러스 n이라는 식을 대입할 거야. 아, 연립방정식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연립방정식 중에서 1차식과 2차식이 주어지는 연립방정식이 있었지. 그때 2차 방정식이 주어지고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한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졌다. 그 개념에서 얘기하던 부분들이 결국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우리가 써먹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아 잠깐. 이거 마이크를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소리가 잘 들어가요. 아씨. 아 마이크에 배터리가 없구나. 있다. 77%. 잠시만요. 이거 하나만 좀 끼고. 소리가 안 들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어. 혼자서 막 꾸작꾸작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끼면서 짜잔. 아이고 잠깐 잘못 갔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낀 다음에 짜잔 연결. 됐니? 됐겠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해됐니?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x에 관한 2차 방정식 혹은 방정식에 따라서 y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녀석의 판별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 근데 계산이 많아. 왜냐면 원의 일반형 자체만 보더라도 벌써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0이라고 하는 복잡한 식에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는 1차식을 대입해서 전개를 한다라고 하면 계산도 복잡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기본적인 형식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부분들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좀 방법을 바꾸어서 접근을 할 거야. 어떻게 바꾸어서 접근을 하느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하자.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그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해서 주어진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를 찾아간다. 대부분 다 2차식으로 나타나는 실근의 개수라고 하는 녀석은 판별식으로 할 거야. 판별식으로 할 건데 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그 원의 반지름을 비교해서 직선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를 판단하자. 짜잔.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과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할 때 주어진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비교를 했을 때 저 녀석이 훨씬 더 작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주어진 직선이 원 밖에 놓여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뭐하고 똑같다? 원의 반지름과 똑같다. 그러면 반지름과 중심 사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게 되면 이 경우에는 우리는 직선이 원에 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돼버리는 거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짜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반지름과 비교해 봤을 때 반지름이 훨씬 더 크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 요게 빠졌죠.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D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는 상황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 돼버릴 거고, 거리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해서 원과 직선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잡아가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리고 나서 이 녀석에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뭐가 되어버리냐면 판별식이 0일 때, 그 다음 반지름과 직선까지의 거리가 0일 때, 즉 원의 직선이 접할 때, 이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 돼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접선을 찾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주어져 있을 때, 첫 번째, 접점이 주어져 있다.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ax, 접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을 a, b일 때, 그때 접선의 방정식은 ax 플러스 by는 r제곱이라고 바꾸어서 나타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한 가지 더 설명했었는데 2차 곡선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가 돼버리냐면 최고차항의 개수차 차수가 2차식으로 나타나는 xy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도형들을 2차 곡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포물선, 그 다음에 원, 너네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걔네들이 2차 곡선이 돼버려. 2차 곡선에서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접점의 x좌표,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접점의 y좌표를 이용을 해서 바꿔주면 된다. 그리고 x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x 더하기 a와 y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y 더하기 b와 같은 녀석으로 각각의 문자를 바꿔주게 되면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에서도 그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기울기 m인 접선.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우리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기로 했었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인데 이거는 세 번째라고 써놨네. 세 번째, 원 밖의 한 점. 자, 원 밖에 한 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접근을 할 거야.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하거나 두 번째, 접선을 가정하거나.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크게 요 세 가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여러분들 책 51쪽에 보시게 되면 세 번째 박스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보자. 51쪽. 자, 첫 번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으로 되어 있죠. 자, 다음 두 번째,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1 빼기 A, x-A, y1 빼기 B, y-B는 R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녀석은 중심이 0,0이 아닐 때의 접선을 구하는 방법이야. 자, 다시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두 개 곱해져 있어. 그런데 접점이 주어져 있으면 두 개의 x 중에 하나를 a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돼.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y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그런데 두 개의 y 중에 하나를 b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면 참고로 x-p의 제곱 플러스 y-q의 제곱이 r제곱으로 나타나는 원의 방정식에서 접점이라고 하는 녀석이 a, b로 주어지면 얘는 x-p라고 하는 녀석이 두 개가 곱해지는 거지. 그러면 하나의 x를 a로 바꾸어서 식을 꾸며주고 q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y-q가 두 개 곱해지는 거지. 그 녀석을 하나의 y는 b로 바꾸어서 주어진 접선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다시 평행 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의 관점으로 저 두 번째 공식에 대한 내용을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문자에 대한 표기는 책에 있는 표기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A, B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 원 위에 한 점 x1, y1에서의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고 싶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어진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원의 중심이 0,0인 원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할 거야? 주어진 원을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주어진 원의 중심을 0,0이 되도록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 원 위의 점 x1, y1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똑같이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했겠지. 그럼 평행 이동된 점의 좌표라고 하는 녀석은 x1-a, y1-b라는 녀석으로 바뀌겠다라는 거 인정하니? 자, 그러면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기 때문에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원 위의 점 x1 빼기 a, y1 빼기 b에서의 접선을 구할 거야. 여기까지 인정해? 그럼 x제곱을 뭘로 바꿔주면 돼? x1 마이너스 a의 x, y1 마이너스 b의 y는 r제곱. 그럼 지금 이 접선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b만큼 평행 이동된 점에서의 접선인 거야. 그치? 맞아? 그런데 우리는 a, b를 중심으로 하는 원에서의 접선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원을 다시 원래대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점에서의 접선으로 나타나겠다. 자, 그래서 결국 x1 빼기 a, x축으로 a만큼 다시 되돌렸기 때문에 x 대신에 x-a,
y1 빼기 b, y축으로 다시 b만큼 되돌렸기 때문에 y 대신에 y-b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이와 같은 공식처럼 써먹을 수 있게 돼버린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먼저 51쪽에 가 보시게 되면 우리한테 익숙한 녀석이 나타나 있죠? 그쵸? 맨 마지막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 제곱 플러스 1 맞아요? 자, 그러면 기울기가 m인 접선인데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때 이 녀석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꾸몄으면 돼요? 똑같이 중심이 0,0인 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y 대신에 y-q를 대입해 주시고 x 대신에 x 마이너스 p를 대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루트 m 제곱 더하기 1과 같은 방식으로 꾸며 써 주시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을 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중심이 0,0뿐만 아니라 원의 중심이 원점이 아닌 경우에서의 접선도 다 구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어차피 요거하고 요거는 책에 정리가 요 부분은 책에다 메모 하나 해주시고요. 중심이 0,0이 아닌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도 책에다 정리해 주시고 넘어갑시다. 자, 뒤쪽에서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알았지? 자, 그럼 우리 예제 4번으로 가볼게요. 자, 필수 예제 3-4번. 자, 원이 주어져 있고 3,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3,1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 위의 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쵸. 3,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면 그 점은 원 위의 점이 될 텐데 3,1이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했을 때 원의 방정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녀석은 원 위의 점이 아닌 거야. 제일 골치 아픈 부분, 원 밖에 한 점. 첫 번째, 접점을 가정하거나 두 번째, 접선을 가정하거나. 자, 그래서 지금 3-4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판별식 쓰는 건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원과 직선에서의 접할 때를 구할 때 판별식은 웬만하면 안 쓸 거야. 근데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다 판별식이 주를 이루는데 원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 판별식은 웬만하면 안 쓸 거야. 알았지? 계산도 조금 복잡하고 할 말도 많아지기 때문에. 자, 그럼 3-4번에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5라고 하는 녀석으로 주어져 있고 첫 번째 접점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정할 거야. 접점을 a, b라고 하자. 그럼 접점이라고 하는 녀석은 원 위의 점이죠.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5라는 관계식을 만족시키겠네? 그리고 a, 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제곱을 뭘로 바꾸면 돼? ax, y제곱을 py는 5라고 나타내면 되고 주어진 접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디에 반드시 지나야 돼? 3,1이라고 하는 녀석을 지남으로 3,1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디다 대입할 수 있지? 접선의 방정식에 대입해서 3a 플러스 b는 5라는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건 접선의 방정식이에요. 그 접선의 방정식, 3,1을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a와 b의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야? b라고 하는 녀석을 5-3a라고 하는 녀석으로 변형시킨 다음 주어진 녀석을 대입합시다. 2차식과 1차식이 주어진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죠. 연립방정식 풀 때 계산이 지저분했죠? 마찬가지로 계산은 지저분합니다. 자, 그래서 a제곱 플러스 5-3a의 제곱은 5가 돼버린다. 전개하면 9a제곱 10a제곱 마이너스 30a 플러스 20은 0. 맞아요? 자, 그럼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라고 하는 식이 a-1과 a-2라고 하는 녀석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릴 거니까 우리 a가 1 또는 a가 2가 되는 두 가지가 나타나겠죠. a가 1일 때 b의 값은 얼마예요? 2. a가 2일 때 b의 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이 원에 접하면서 3,1을 즉 3,1이라고 하는 외부의 점에서 주어진 원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접점들의 좌표를 찾아준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b 자리에 1과 2를 대입해서 x 더하기 2y는 5 또는 2와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2x 마이너스 y는 5라고 하는 방식으로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접선을 가정하자. 접선을 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접선을 가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찾는 건 y는 기울기가 뭔지 모르죠. 맞아요? 그리고 3,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죠. 그래서 얘를 x-3 플러스 1이라고 꾸며주는 거야. 원과 직선이 접한다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쓸 건 뭐라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원의 반지름과 똑같다라는 성질을 제일 많이 써먹을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mx 마이너스 y 플러스 1 마이너스 3 m이라고 하는 녀석은 0으로 나타내자. 이 직선이 중심하고의 거리가 얼마가 되면 돼? 루트 5. 반지름 루트 5. 맞아요? 자, 그래서 m 제곱 플러스 1 루트의 절대값 1 마이너스 3m이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5가 되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9m 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은 5m 제곱 플러스 5. 넘어가는 거 불편한 거 없을까요? 자, 그럼 4m 제곱 마이너스 6m 마이너스 4는 0. 2m 제곱 마이너스 3m 마이너스 2는 2m에 2 마이너스 플러스가 0이 돼버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 1이니까 2분의 5 또는 기울기가 2일 때 y는 2x 마이너스 5라는 녀석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고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똑같고요.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똑같죠. 맞아요? 이해돼요? 자, 접선을 가정하는 과정 중에서 두 번째 방식. 중심이 0,0이야. 지나는 점은 3,1이야. 그런데 우리 기울기라고 하는 녀석을 모르는 건 똑같은 상황인 거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낼 거냐?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얼마였어요? 루트 5에 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가운데 어딜 지나는? 3,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야. 그럼 x에다 뭐 대입할 거야? y에다 뭐 대입할 거야? 1. 그러면 1 마이너스 3m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m 제곱 플러스 5. 맞아요? 똑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래서 얘하고 지금 서로 똑같은 식이 돼버리니까 나머지 계산은 얘하고 똑같은 계산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접점을 가정하는 부분은 연립방정식 2차 연립방정식에 대한 풀이가 들어가 있어. 근데 이 접점을 가정하는 부분에서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까지 잡아내. 그런데 기울기를 가정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기울기가 정의되지 않는 직선은 수식상에서 안 나타나.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 밖에 한 점에서 원의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몇 개가 생겨? 2개가 생겨. 근데 계산은 솔직히 기울기를 가정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너네들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을 때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선이 2개가 생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차라리 계산을 저걸로 하면서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뭔가 문제 상황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접점을 가정해서 접근하는 게 빼먹지 않게 무언가 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보시면 방법 1은 판별식은 안 쓸 거예요. 웬만하면. 그 다음에 방법 2는 접점을 가정한 거. 방법 3은 기울기 n이라고 되어 있는 방법인데 방법 3에다가 참고라고 해서 우리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라는 거 메모해 주고 이 문제는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
은근히 원의 방정식에서 저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공식이 계산을 좀 많이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어. 원이 진짜 할 말이 많아. 유형 하나하나 제대로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릴 거야. 꼼꼼하게 유형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해줘. 자, 그러면 예제 3-5번으로 가봅시다. 자,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원에 대하여, 즉, 이 3-5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뭐냐면 중심이 원점이 아닌 원에서의 접선이야.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얘기했던 공식들에 대한 정리가 한번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5번. 주어진 원은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0일 때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접선의 방정식은 주어진 원이 마치 원점인 것처럼 생각하자. 중심이. 그럼 y-3은 마이너스 1에 x-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m제곱 플러스 1, 2.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중심이 0,0일 때는 y는 mx. 중심이 a, b일 때는 y-b는 mx-a와 같은 식으로 기울기가 m인 접선의 공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y-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에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5가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5 풀마 2루트 5와 같은 방식으로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쓸 필요도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자, 다음 원 위의 점 5,4. 2번. 자, t 5,4라고 하는 녀석은 주어진 원의 뭐? 원 위의 점. 그래서 저 5,4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접점인 거야. 그럼 우리가 주어진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x-2의 제곱을 5-2와 x-2로 바꾸어주고 4-3과 y-3으로 바꾸어주는 방식으로 꾸며주자. x-2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하나를 x를 5로 바꿔주고 y-3의 제곱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얘로 바꿔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그러면 아까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꾸밀 때 x라고 하는 녀석을 2분의 x 더하기 a로 바꾼다 그랬지. 그러면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x로 나타낸다 그랬지. 하나의 x를 a로 바꾼다는 개념이야. 근데 지금 이 녀석을 내가 하나의 x를 a로 바꾸었다라고 생각하면 2분의 x 더하기 x라고 하는 식에서 하나의 x를 a로 바꿨다고 생각하면 돼.
2분의 x 더하기 x라고 하는 녀석은 x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x제곱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x가 곱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를 a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 x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 2분의 2x라고 하는 x가 두 개 더해지는 녀석에서 하나를 접점의 x좌표로 바꿨다라고 생각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x-2의 제곱이니까 x-2가 두 개 곱해져 있어. 그럼 하나를 접점의 좌표가 들어갈 수 있게 바꾸어주면 3x-6 더하기 y-3은 10이 돼버릴 거고, 3x 플러스 y에 마이너스 19 이꼴 0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접선이 돼버린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8이라고 하는 점은 어떤 점이니? 원 위의 점이니? 원 밖에 있는 점이죠. 그때 마이너스 3,8에서 이 원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러면 이 경우에는 뭘 쓰자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쓸 거야. 맞아? 자, 근데 마이너스 3,8이니까 우리 기울기가 m인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y-3은 m x-2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로 꾸몄을 수 있다 그랬지. 그때 마이너스 3,8 주어진 녀석이 마이너스 3,8을 지나야 돼.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에 루트 m 제곱 플러스 1 y 자리에 8 집어넣으면 5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5 플러스 5m 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m 제곱 더하기 10이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양변 뭐 할까? 제곱 25 더하기 50m 플러스 25m 제곱 10m 제곱 10 넘어가면 15m 제곱 플러스 50m 플러스 15라는 식은 m 제곱 3m 제곱 10m 플러스 3 2 3m과 m과 얘로 인수분해가 돼버리죠. 그래서 m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와 m이 마이너스 3일 때 대입해서 정리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아마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하는 부분들도 계산은 똑같이 나타나게 될 거야. 근데 원 밖에 있는 한 점에서의 접선을 구할 때 접점을 가정한다. 또는 접선을 가정한다. 그런데 지나는 한 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이 접선의 방정식 중 기울기가 m으로 나타나 있는 공식을 이용하거나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모르는 상황에서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 다음 원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문제를 풀어주실 거예요. 알았지? 네. 계산 많다. 오케이? 그래서 마찬가지로 요거 필수 예제 5번에 3번 오른쪽에다가 이거 하나 정리해 놓고 그래서 기하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거든. 근데 그때 이제 기울기가 m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공식 이용해서 조금 접근하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기는 해. 계산량이 일단 적거든.
y-3이겠죠.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이 꼴 10이라고 하는 원이니까. 맞아? 이해돼? 마이너스 3,8이잖아. 그럼 x 자리에 마이너스 3 집어넣고 y 자리에 8 집어넣어야지. 근데 왜? 잘하지 않겠어? 솔직히 내 수업할 때만 졸린 것 같아. 씨. 학교 갔다 와서 졸리고 일요일 토요일 아침에 졸리고. 딴 학원에서도 저렇게 졸려해? 진호야? 영어학원? 학원에서 다 그런 거야? 다행이다. 나만 그런 줄 알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래서 이 접선을 구할 때, 원에서 접선을 구할 때, 그 두 가지 상황, 접점이냐, 기울기를 가정하느냐. 그 두 가지 상황 잘 이용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예제 6번. 자,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 PQ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을 얘기를 할 거예요. 직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만나는 점의 x 좌표가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3-6번 문제에서는 y는 2x 플러스 k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인 원과 만나는 점의 x 좌표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기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y를 y 자리에다 대입하면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k의 제곱은 4가 돼버릴 거고 요 방정식의 x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두 녀석의 교점의 x좌표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전개하면 5x제곱 플러스 4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돼버릴 거고 이 x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이 0보다 커야 된다. k제곱 마이너스 20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k라고 하는 녀석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 작다가 돼버리는 거지.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흐름이 돼버린다고. 그런데 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관계에서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하자. 근데 이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0,0에서의 거리가 2보다 어때야 돼? 작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 플러스 1 루트에 얘는 반드시 절대값 k야. 주어진 녀석이 뭐보다 작아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그럼 절대값 k라고 하는 녀석은 2루트 5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루트 5보다 크고 2루트 5보다 작아야 돼. 항상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원의 반지름을 비교하는 게 계산량이 적다, 편하다라고는 얘기 못하겠지만 대부분 판별식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보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 알았지? 자, 두 번째 문제. 이때 만나는 점의 거리가 얼마래?
선분 PQ의 길이가 2로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우리는 주어진 녀석 상황을 판단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은요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점에서의 거리가 2가 되겠네요. 답답해지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원을 하나 그릴 거야. 그리고 어떤 직선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거리가 얼마래? 2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은 2. 뭘 만들어? 총삼각형을 만들어. 그럼 얘에서부터 얘까지의 거리 높이는 루트 3. 그쵸? 맞아요? 그럼 우리는 선분 PQ의 길이가 2래. 그럼 2차 방정식으로 끌고 들어가서 P의 좌표를 P라고 하고 Q의 좌표를 Q라고 한 다음에 P, 2P 플러스 K라고 하는 점과 Q, 2Q 플러스 K라고 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가 되도록 하는 K의 값을 찾는다. 문제 상황을 보시면 정삼각형을 만든다.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3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루트 5분의 절대값 K라고 하는 녀석이 루트 3이다.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끝이죠. 오케이? 그래서 판별식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가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원에서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을 가능한 한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물 한 잔 먹고 와서 가자. 화장실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시고. 첫 번째 70. 공식 유도에서 70 몇 쪽? 70몇 쪽 하는 거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모르겠다고? 공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야, 원이 있잖아. 네네. 이 점이 x1, y1이잖아. 수직 아니야? 네. 마이너스 1 하면 돼요? 뭐 마이너스 1이야. 이 녀석의 기울기는 x1분의 y1이잖아. 네.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y1분의 x1이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x1, y1을 지나는 거지. 네. 그럼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이 돼버릴 거고 양변에 y1을 곱해주면 y1, y는 마이너스 x1에 x 마이너스 x1 플러스 y1의 제곱. 그럼 요거 곱해서 넘겨주면 x1, x, y1, y는 곱해주면 x1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이지. 그런데 얘는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 위의 점이니까 x1, x 더하기 y1, y라고 하는 녀석은 r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기울기하고 지나는 점을 생각하면 직선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두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보도록 합시다. 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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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자, 커다란 원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 원을 하나씩 옮겨 봅시다. 더럽게 못생겼네. 안 만나죠? 어떻게 비교할래? 안 만나는 걸? 이것도 반지름을 비교.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하고 반지름을 비교하자. 우리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이 그 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놈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과 반지름의 거리합을 비교했을 때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 합보다 크면 서로 안 만난다. 야. 그치? 근데 보자. 그럼 원이 이렇게 왔어. 그럼 이때 이 원에 원을 왜 이렇게 못 그려? 짠 이렇게 그렸어. 그럼 이 원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하고 똑같아. 반지름의 합하고 똑같이. 그러면 우리는 R1과 R2의 합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같을 때 얘네들은 한 점에서 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 그치? 접한다. 자, 그럼 주어진 원이 안으로 조금 더 들어왔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그쵸? 그러다가 원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갈 거야. 짜잔. 빨간색 상황을 볼까? 둘이 어떻게 만나?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버리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 내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크기가 큰 원과 작은 원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원의 외부에서 원과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외접한다. 한 원의 내부에서 두 원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내접한다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얘가 원의 중심이고 얘도 원의 중심이지. 서로 접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큰 원의 반지름 안에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와 작은 원의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이 놓여 있겠지. 그럼 내접하는 상황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작은 원의 반지름과 그두 중심 사이의 거리가 큰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 어느 게 클지 모르니까. 그치? 이와 같은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은 두 원이 외접하는 상황, 이 상황은 두 원이 내접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다. 맞아요? 자, 그러면 D가 절대값 R1 빼기 R1보다 크고 R1 더하기 R2보다 작을 때의 위치 관계는? 그렇지. 내접하는 상황보다 멀리 떨어져 있고 외접하는 상황보다 가깝게 떨어져 있다. 두 점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겠죠. 자, 그러면 D가 절대값 R1 빼기 R2보다 작을 때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는다. 안 만나죠. 우리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하고 똑같을 때 내접한다 그랬지.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녀석이 두 원의 반지름의 차이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게 큰 원이고 이게 작은 원의 반지름이 돼버리는 거잖아. 안 만나. 작은 원이라고 하는 녀석이 큰 원의 내부에 있는 상황이 돼버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자, 그러면 D라고 하는 녀석이 R1 더하기 R2보다 클 때는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나죠. 네. 외접하는 상황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오케이? 네. 자, 그럼 우리가 이 원과 원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에서 제일 개념으로 잡아야 되는 건 뭐냐면 절대값 R1 빼기 R2라고 하는 녀석하고 D가 같을 때는 내접하는 상황이야. 내접하는 상황은 큰 원 안에 작은 원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그치? 네. 맞아? 그런데 중심 사이의 거리가 그거보다 짧아지면 안 만나잖아. 네.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R1 더하기 R2하고 중심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는 둘이 외접하는 상황이야. 그치? 맞아? 네. 그럼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얘보다 짧아지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얘보다 커지면 안 만나지. 얘를 기준으로 기억할 거야. 만나지 않는다. 내접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외접한다. 만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큰 원이 있어. 만나지 않는다. 그치? 중심에서 쭉 뻗어나갈 거야. 그럼 얘는 내접한다. 그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 외접한다. 그 다음 만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때 중심 사이의 거리가 0이 되는 두 원을 무슨 원이라고 부르죠? 동심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케이?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 58쪽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됐어? 원과 원 사이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녀석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와 각각의 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비교를 할 거야. 알았지? 자, 우리 예제 7번으로 가봅시다. 좀 양이 많나? 버겁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많은데요. 그래. 자, 그러면 7번.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에 외접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9 이꼴 0에 접하는 원 중에 그 중심이 x축 위에 있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자, 3-7번에서 찾고자 하는 원에 대해서 우리는 뭘 모르고 있죠? 반지름으로. 중심과 반지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중심은 x축 위에 있대. 네. 그치? 오케이? 상황 파악 안 하고 얘기할 거야. 자,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원에 외접하고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9 이꼴 0에 접하는 원. 그런데 그 중심이 x축 위에 있대.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p, 0이라고 하는 녀석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상황.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꼴 1과 외접한다. 외접한다는 얘기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가 뭐하고 똑같다 그랬어? 두 반지름의 합. 그래서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라고 얘기를 했고 P라고 하는 녀석이 X축 위에 있다 그랬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지. 맞아? 그래서 우리는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를 뭐라고 나타낼 거야? 그렇지. 이 녀석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R 더하기 1과 똑같아야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러면 이번에는 0,P의 이번엔 두 번째는 뭐냐면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9 이꼴 0에 접한대.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9 더하기 16에 루트를 씌우고
3p-19의 절대값이 뭐하고 똑같아야 돼? r하고 똑같아야 돼. 그러면 얘는 절대값 3p-19가 5r하고 똑같아야 돼. 이거 어떻게 풀까? p가 양수이면 p는 r 더하기 1이죠. 그래서 주어진 녀석 대입할 거야. 그럼 3r 플러스 3 마이너스 19가 5r이 될 때 3r 마이너스 16의 절대값이 5r이 될 때 그러면 3r 마이너스 16이 5r일 때 3r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5r일 때 그럼 이때는 2r이 마이너스 16이니까 r은 마이너스 8이죠. r이 마이너스 8이면 주어진 조건 만족시키지 못하죠. 자, 이 경우에는 8r이라는 녀석이 16이니까 r은 2죠. 그럼 p는 3이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을 하나 찾을 수 있는 거네. 이해돼?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p가 0보다 작을 때. p가 0보다 작을 때는 p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 그럼 똑같이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2가 돼버리겠죠. 이 녀석이 5r이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값 3r 플러스 22가 5r이다 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면 3r 플러스 22가 5r이 될 때 3r 플러스 22가 마이너스 5r이 될 때 그래서 여기서 r은 11 r이 11이면 p가 음수인 거 성립. 그 다음 이 경우에는 8r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22 r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4분의 11 그럼 마이너스 4분의 11 집어넣으면 p 양수니까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x-3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꼴 4라고 하는 원과 x r이 11일 때 p는 마이너스 10이죠. 플러스 12의 제곱 더하기 두 개의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맞아? 수식으로 풀면 이런 식으로 풀어. 그치? 근데 우리가 주어진 상황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볼까? 결국 문제 접근하는 꼼꼼함의 부분, 꼼꼼함, 그 다음 상황 판단의 정확성의 문제이기는 한데 중심이 0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때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19라고 하는 직선을 그리면 x절편과 y절편이 모두 양수인 놈이지.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리고 우리 접하는 원을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이거 찾으면 되겠다. 이것까지 생각한다고. 근데 두 개가 나왔잖아. 그럼 이 새끼는 왼쪽에서도 한 개 만들어주세요. 말도 안 돼. 이렇게 아유씨 졸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끔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은 우리가 되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 상황을 내가 그림을 그려서 파악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문제 보고 이런 상황하고 이런 상황이 그려졌겠네 이미 머릿속에서 그려져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생겨. 그래서 빼먹은 경우들은 그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지 한번 제대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수식적으로 접근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반드시 그림으로 접근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어떤 경우를 빼먹었는지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잡아주셔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단순하게 답 맞추려고 열심히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자, 어차피 원 쪽에 대한 내용들은 말하기 시작한 게 하나하나 건드릴 게 많아서 좀 기본 문제들 정리하는데도 양이 많습니다. 되는 데까지만 합시다. 꼼꼼하게 좀 잡고. 알았지? 자,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f의 x, y는 0과 g의 x, y 꼴 0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니? K라고 하는 녀석을 앞에다 붙여도 상관없고 뒤에다 붙여도 상관없다. 대신 둘 중에 한 군데에다가 x, y 플러스 K에 x, y라고 하는 녀석을 꾸며주면 이 녀석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다. 자, 만약 f와 g가 모두 직선이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자, 얘가 원이고 얘가 직선이면 얘는 원의 방정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지. 자, 얘가 원이고 얘가 원이면 얘는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원이 될 수도 있지.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X제곱이라는 항이 모두 사라지면서 직선이 생기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X제곱과 Y제곱이라는 항이 살아남으니까 원이 되는 거고. 자,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도 꾸몄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어떤 도형을 가지고 어떤 모양의 식을 꾸미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래서 니들은 아직까지 이해 못하겠지만 그냥 형태상으로 봐. y제곱은 4x와 x제곱은 4y의 교점을 지나는 원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어 달래. 무슨 도형이니? 무리함수가 쓰인 거 아니에요? 이게 무리함수니? 무리식이 어디 있어? 무리함수. 얘는 y는 4분의 1 x제곱이니까 포물선이잖아. 얘는 x하고 y가 자리가 바뀌었네. 그럼 y 꼴 x에 대해서 대칭 이동된 곡선이네. 그치? 역함수는 아니지. 그냥 도형인 거지. 근데 뭔가 이상한 포물선 하나와 포물선을 가지고 개지랄을 떤 듯한 형태의 식 하나가 주어졌다고 아직까지 이건 몰라. 그런데 이런 도형과 이런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래. 그럼 니네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도형과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원을 찾으라고? 그럼 그 새끼가 뭐라 그랬냐면 y제곱 마이너스 4x라는 도형 하나 써줄 거고 k에 x제곱 마이너스 4y는 0이라고 꾸며 써줄 거야. 그리고 저 k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되도록 원이 되도록 상수를 결정해 주는 거야. 원이 되도록 하려면 k는 뭐가 되면 돼? 1이면 돼. 그럼 원이야. x제곱 y제곱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녀석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0이라고 꾸몄으면 끝이야. 왜요? 라는 질문은 나중에 하고 이 교점과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는 이 녀석을 가지고 얘를 만드는 게 왠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저기 58쪽에다가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름으로 예제 문제까지 넣어서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게 이상하면 안 돼. 누군가가 너네들한테 태클을 걸어. 저게 왜 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야, 이 새끼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착하면 원이지. 이게 무슨 도형이야? 몰라 나. 이게 왜 성립해? 아,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하나 k로 잡으려니까 이게 도형의 방정식인 건 맞잖아.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인 건 맞잖아. k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잖아. 그치? 근데 원이 되도록 하려면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으니까 k가 1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K가 1이었는데. 저러면 안 된다고. 원이잖아. y제곱의 개수가 1인데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원이 될 수 있어? 자다 깼어요?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어색하거나 불편하면 안 돼. 단지 y제곱은 4x, x제곱은 4y라고 하는 표현은 불편해. 그런데 저 녀석이 어떤 하나의 도형을 만들고 있어. 자, 그럼 내가 저 녀석을 조작을 해서 포물선이 되게 할 수 있니? 반응은 안될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하면 되지 않아? y는 x 대칭. k가 0이면 y제곱 마이너스 4x가 돼버리니까 포물선은 되지. 직선 만들 수 있니? 무슨 안 돼요? 안 되지. 네. 네, 안 돼. 저 경우에서는 우리가 저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만들 수는 없는 거지. 결국은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들 때 K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집어넣어서 그 원하는 도형의 모양이 나타나도록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원과 원이 들어가 있을 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타나는구나를 인정할 수 있게 돼버린다. K가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인데요. 아니야. 마이너스 1이면 직선이라고. 어떻게 여기서 직선이? 아이씨, fx하고 gx에다 원 집어넣었을 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네. 오케이? 그럼 이때 K는 상수인 거죠? K는 상수야, 수야. 네네. 문제가 들어가는 몸이 이상한 거야. 감기가 온 것 같기는 한데. 자, 저기 예제 8번. 요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자. 유제 문제들 설명 저기 풀어보고 오시고 숙제 적다고 솔직히 적은 양 아니거든? 너네들 얘기한 거 하나씩만 해봐도 2-3시간 훌쩍 넘어갈 거거든? 내가 하라는 방법대로 하는 거 정리하고 하는 거 읽어보고 정리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정말 시간 오래 걸리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꼼꼼하게 좀 보시고 자, 교점을 지나고 x 플러스 y 이꼴 4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네. 샹. 교점을 지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K 저렇게 방식이 나타나는 교점을 지나고 일단 세워놓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럼 k를 어디다 붙일까? 왼쪽 x제곱 위에 거 아니면 아래 거? 위에 거 위에 거에다 붙이자. 위에 거가 편하다. 변수가 그럼 상위 개수가 적자.
원이지. 네. 이 원이 누구하고? 직선 x 플러스 y는 4. 뭐 하자? 접하자. 앞에서 졸라게 얘기했거든. 대입. 야,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따지자. 네. 자, 중심 찾아볼까요? 예? 이거 대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씨발. 그치? 네. 욕 나오는 상황인 거죠, 그쵸?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나타내는 게 불편한 상황. 그럼 우리 어떡할 거야? 대입. 대입해야지. 이런 경우에나 판별식 쓰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이 깔끔하게 나타나면 그 중심과 반지름,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해서 접하는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지 혹은 만나지 않는지를 판단할 거야. 그런데 얘와 같이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고자 하면 구하겠다만 의미는 없거든.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y 자리에다 뭘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x 플러스 x제곱. 중간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사라지기를 기대하자. 그래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16. 오. 4 플러스 k에 x제곱 플러스 16 마이너스 8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는 0. 그러면 왼쪽은 오 쉣!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4 더하기 2kx제곱 마이너스 8kx 플러스 12k는 0. 그러면 2에 1 더하기 k의 x제곱 마이너스 8에 1 더하기 k의 x 플러스 12k 더하기 4가 0. 판별식 쓸까? B'의 제곱 16에 나보고 해도 뭐라고? 좀 간단하게 바꾸시. 16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2에 k 플러스 1에 12k 플러스 4가 0 맞니? 그러면 주어진 식에서 우리가 4로 날려버릴게요. 4에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에 얘는 6k 플러스 2는 0 k 플러스 1로 묶어냅시다. 그럼 4k 플러스 4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2는 0 k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2 묶어내면 k 마이너스 2 묶어내면 0 따라서 k는 뿔마 1 마이너스 1이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원이 아닙니다. 그래. 아, 네네. 아, 이걸 그 상수 K라고 하는 녀석으로 내가 원하는 도형이 나타나도록 상수를 결정한다 생각하자고. 이해됐어? 그래서 K에다 1 집어넣어서 정리해주면 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됐니? 유제 14번까지 문제들 풀어보고 정리해봐. 알았지? 문제 풀어봤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정리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 거예요. 오래 걸리시면 오래 걸리시는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알았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봅시다.